안녕하세요, 오반쌤입니다. 오늘은 3단원 소수의 덧셈과 뺄셈을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단원 삼각형 풀이는 잘 따라 주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주세요. 1번입니다. 다음 중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7인 수는 어느 것인가요? 소수 첫째 자리 수라고 하면 이 소수점 뒤의 수, 바로 뒤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1번은 3이고요. 2번은 4, 3번은 5, 4번은 7, 그리고 5번은 2로 정답은 4번입니다. 2번입니다. 분수를 소수로 바르게 나타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1000분의 592는 1000분의 1이 592개 있는 것과 같죠? 그래서 5.92가 아니라 0.592가 됩니다. 2번 1000분의 42는 1000분의 1이 42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0.42가 아니라 0.042가 됩니다. 3번입니다. 3번은 3과 1000분의 802로서 3.802로 맞습니다. 4번입니다. 4번은 1000분의 2로서 0.002가 맞습니다. 5번입니다. 5번은 1000분의 104로서 이것을 다시 내서 들면 0.104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과 4번이 됩니다. 3번입니다. 크기가 같은 소수끼리 짝지어진 것을 찾아보세요. 크기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각 자리수가 동일해야 된다는 뜻인데 1번은 소수 첫째 자리수의 수가 서로 다릅니다. 2번은 첫째 자리 수는 맞지만 소수 첫째 자리 수가 서로 달라서 틀리고요. 3번은 첫째 자리수 그리고 소수 첫째 자리수, 소수 둘째 자리수까지 전부 맞습니다. 선생님 0이 있는데요? 네, 이 맨 끝에 있는 0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이 맞고요. 4번 같은 경우에도 소수 첫째 자리수의 숫자가 서로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5번 또한 다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1의 자릿수의 수가 같다고 하더라도 소수 첫째 자릿수의 수가 다르면 같을 수가 없죠. 4번입니다. 어떤 수의 100분의 1은 0.806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수는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 어떤 수 네모에서 10분의 1을 하면 이것은 0.네모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에 10분의 1을 하면 이것은 0.1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수 네모에서 100분의 1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0.0 네모가 되죠. 다시 이야기하면 2에서 100분의 1배를 하면 0.02가 된다는 뜻입니다. 즉 100분의 1은 소수의 자릿수가 앞으로 한 칸, 두 칸 움직여진다는 뜻입니다.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그러면 다시 이것이
어떤 수로 돌아가기 위해서 100배를 해주면 되겠네요. 우리가 어떤 수에 대해서 100배를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어떤 수 네모의 100배는 네모 곱하기 100이 되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예시로 숫자를 쓰면 1의 100배는 100이 되고요. 2의 100배는 200이 됩니다. 즉 소수 자릿수가 소수점이 한 칸, 두 칸 간다는 뜻이고 한 칸, 두 칸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0.806에서 한 칸, 두 칸 된 것이 어떤 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간단하게 그리고 잘 나타내기 위해서 풀이 과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0.806을 100배 하면 소수점이 뒤로 두 칸, 즉 뒤로 여기서 한 칸, 두 칸 이동하기 때문에 80.6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수는 80.6입니다. 5번입니다. 계산을 하세요. 덧셈을 할 때는 이 소수점을 맞춰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소수점을 맞추어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소수 첫 번째 자릿수의 8과 4를 더해서 12가 되면 이 10은 여기 위로 올라가서 0, 1, 3을 서로 더해주면 4가 되어서 4.2가 됩니다. 2번입니다. 4.5 더하기 7.5는 소수 첫째 자릿수인 5와 5를 더해서 1이 올라가면 4 더하기 7 더하기 1이 되어 12가 되며 여기에 소수점을 찍어주면 12.0이 됩니다. 6번입니다. 이제는 뺄셈이네요. 빈칸에 알맞게 써넣으세요. 그럼 하나씩 소수 자릿수를 정확하게 맞추어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7.3에서 4.5를 빼면 3에서 5를 빼기엔 부족하기 때문에 10을 빌려와 줍니다. 그래서 13에서 5를 빼면 8, 7에서 1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6에서 4를 빼면 2로서 정답은 2.8이 됩니다. 5.8 빼기 2.7은 5.8에서 7을 빼주면 8 빼기 7은 1, 5 빼기 1은 3으로서 정답은 3.1이 됩니다. 7.3 빼기 5.8입니다. 3에서 8을 바로 뺄 수 없기 때문에 7에서 1을 빌려다 줍니다. 10을 빌려와주면 13 빼기 8은 5, 6 빼기 5는 1로서 정답은 1.5가 됩니다. 4.5 빼기 2.7 또한 마찬가지로 5에서 7을 바로 빼줄 수 없기 때문에 4에서 10을 빌려와서 15 빼기 7을 하면 8, 그리고 3에서 2를 빼면 1, 정답은 1.8이 됩니다. 7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알맞은 수는 얼마인가요? 3.25보다 0.78 큰 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식으로 3.25 더하기 0.78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5 더하기 8은 13, 그리고 2 더하기 7 더하기 1은 10이므로 1이 올라가면 1 더하기 3을 하여 4, 정답은 4.03으로 정답은 5번입니다. 8번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소수점을 정확하게 맞추었다면 이것은 우리가 3학년 때 배운 문제를 푼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9에서 네모를 더했더니 3이 된대요. 이 3은 그냥 3이 아니라 13일 것 같아요. 그러면 1이 올라갔다고 치고 1 더하기 7 더하기 8을 했을 때 16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과 2를 더하면 3이 되기 때문에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는 0이 됩니다. 2번을 해볼게요. 5 더하기 6은 11입니다. 마찬가지로 1 더하기 4 더하기 7은 12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1과 2 그리고 네모를 더하면 4가 됩니다. 따라서 네모는 3 더하기 네모이므로 네모는 1.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9번입니다. 무게가 1.45kg인 빈 그릇에 사과를 담아서 무게를 재어보니 5.32kg이었습니다. 사과만의 무게는 몇 kg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그릇이 있었어요. 얘는 1.45kg이에요. 근데 얼마인지 모르는 사과를 담아서 재었더니 얘가 5.32kg이 되었대요. 그러면 5.32kg에서 그릇의 무게를 빼주면 되겠네요. 풀이 과정을 써봅시다. 5.32 빼기 1.45 셈 알아보기 쉽게 세로식으로 적어볼게요. 100 5.32 빼기 1.45 2에서 5를 바로 뺄 수 없기 때문에 3에서 빌려옵니다. 그럼 12에서 5를 빼주면 7 원래 이렇게 10으로 적어야 되죠. 그리고 2에서 4를 바로 빼줄 수 없기 때문에 5에서 빌려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12가 되면 12에서 4를 빼주면 8 4에서 1을 빼주면 3이 돼요. 5.32 빼기 1.45는 3.87로서 사과의 무게는 전체 5.32kg에서 그릇의 무게를 뺀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쓰면 풀이 과정이 좀 많이 자세한 거고요. 5.32 빼기 1.45 정도만 써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87kg이 됩니다. 만약에 이 kg을 쓰지 않으면 원래는 틀린 정답이 됩니다. 친구들 이런 주관식 문제는 단위를 잘 쓸 수 있도록 생각해 봐 주세요. 10번입니다. 계산 결과가 가장 큰 식을 찾아보래요. 하나씩 다 더해봐야 돼요. 알기 쉽게 세로식으로 적을게요. 1번을 풀어볼게요. 4.17 더하기 8.52 더하면 9, 6, 12가 되어서 12.69가 됩니다. 2번입니다. 2번은 9.22 더하기 3.4 소수점을 잘 찍어야 돼요. 를 하면 2에서 0을 더하기 때문에 2 더하기 4는 6 9 더하기 3은 12 그래서 정답 이것의 답은 12.62 3번이죠. 7.59 더하기 5.44 9에서 4를 더하면 13 5 더하기 4 더하기 1은 10 7 더하기 5 더하기 1은 13 그래서 3번은 13.03 4번은 6.84 더하기 6.9 4 더하기 0은 4 8 더하기 9는 17 6 더하기 6은 그리고 더하기 1은 13 4번은 13.74
5번은 7.8 더하기 5.03 7.80에서 3을 더하면 3 8에서 0을 더하면 8 7 더하기 5는 12 그래서 이것은 12.83 가장 큰 건 4번이네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렇게 소수의 덧셈과 뺄셈을 풀어보았는데요. 소수의 덧셈과 뺄셈에서는 무엇이 중요했는지 문제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입니다. 소수 첫째 자리수, 즉 소수 첫째 자리, 둘째 자리, 그리고 첫째 자리수, 즉 1의 자리수와 여기는 없지만 10의 자리수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 문제가 나왔네요. 2번은 분수를 소수로 바르게 나타내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었는데요. 우리가 4학년에서 처음 배웠던 것은 100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내면 0.01이 되고 1000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내면 0.001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100분의 1에서 1000분의 1이 되려면 10분의 1배가 돼야 된다는 것을 배웠고요. 반대로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1이 되려면 10배를 해야 된다는 것 또한 배웠죠. 그것을 바탕으로 크기가 같은 소수를 자릿수를 따져가면서 크기 비교하는 것도 배웠고요. 어떤 수를 네모라고 찾아서 이 네모에 100분의 1 다시 그리고 100배 하는 방법 또한 익혔습니다. 이렇게 소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덧셈과 뺄셈인데요. 이 덧셈과 뺄셈은 가장 중요한 게 소수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 소수점을 맞추고 실수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10번 문제일 것 같은데요. 10번에 선생님의 풀이 과정 두 번째와 그리고 네 번째를 보면 소수 자릿수를 잘 맞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소수 자릿수를 잘 맞춰야지만 계산을 했을 때 틀리지 않게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를 풀 때 빈칸을 잘 활용해요. 빈칸을 활용하는 이유는, 그리고 이런 증거를 남겨놓는 이유는 내가 혹시나 틀렸을까를 대비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남겨놔요. 이렇게 검토한 것이 조금은 안전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암산하는 친구들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놓고 다시 한번 살펴보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또한 드네요. 이렇게 3단원 소수의 덧셈과 뺄셈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단원에서 만나요.